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허리 통증.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수술은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질 않는 환자들. 다양한 시술로 허리 통증을 치료해온 마취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와 함께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아보자. 수학의 계절 가을이 왔다. 농부에게는 1년간 흘린 땀의 수고를 확인받는 시간이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김옥수 씨 부부도 샤인머스켓 추수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둘이 하죠. 둘이 하고 이제 정 못 딸 때는 이제 사람 하나 얻어서 딸이 되게 둘이 다 했어요. 그러게 무리하게 했지. 농사는 허리로 짓는다는 말이 있다. 작물의 키를 맞춰 구부렸다 폈다. 혹사당하는 건 허리였다. 엽순 딸라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따고 위에 올라가면 저 피고. 딸 때는 낮은 데 딸 때는 허리 구부리고 따는데 이제 위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 가면은 서서 따고 밑에는 되게 구부리고 따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겠네요. 그것이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것이라. 그리고 또 도마도 하기 전에 상치할 때. 상치는 밭에 앉으면은 궁뎅이가 되어가지고 상치가 다 잘못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딸 때 요러고 하고 상치 따요. 한쪽은 요렇게 하고 한쪽은 따고. 못 앉았다니까. 그때도 허리 많이 썼어요. 상치할 때가. 김옥수 씨는 30대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려왔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 검사도 받았다.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죠, 이렇게요. 그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허리 펴, 나 계속 그러면 그렇게 구부러져서 못 써. 그러더라고. 나도 아프면 피면은 도로 자꾸 구부러지, 나도 모르게 자꾸 구부러진다 그래.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구부러져요. 아픈 게. 뭐 MRI 찍어보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석회까지 굳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놀랐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시술을 받으면서 통증도 줄었고 굽었던 허리도 펼 수 있게 됐다. 며칠 뒤 김옥수 씨는 병원을 찾았다. 2달 전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저번에 한번 1차 주사 맞으셨잖아요. 네. 시술 한번 했는데 그때는 하고 나서 허리가 좀 펴진다고 했어요. 네, 많이 펴졌어요. 네, 허리가 맨날 꼬부라졌는데 네. 허리가 펴지고. 근데 아직도 다리가 전체적으로 좀 왼쪽 다리 좀 힘 쪽 빠진 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오른쪽 다리는 힘이 빠지고 여기가 이불 안 덮으면 저녁에도 시려서 못 자요. 이불 안 덮으면은 오른쪽은 좀 괜찮으시고 오른쪽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제가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다리까지 이어져 나타났다. 그다음에 위로 이제 해보세요. 당겨보세요. 그 협착증 증상이 좀 꽤 있으세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왼쪽이 주로 안 좋으시니까 왼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착증 증상이 있어서 그쪽에다 약을 조금 더 많이 주고 또 그쪽에 협착증이라든가 또 유착이라든가 신경주의 조직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신경이 이렇게 주위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김옥수 씨에게 허리 통증이 나타난 건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다.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와 성인이 되면서 합쳐진 천추와 미추까지 총 26개의 뼈로 구성돼 있다. 척추의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척추뼈는 전방뼈와 후방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와 뼈 사이에는 동그란 관 형태의 척추관이 있다. 이 척추관으로는 뇌에서 내려와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척수신경이 지나는데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붙어버려 신경을 압박해 나타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나오거나 터지면서 척추신경과 주변 조직을 자극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두 질환이 나타나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통증이나 보행장애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척수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걷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0m도 못 걷게 되는 가다가 이제 걷다가 다리에 힘 빠지고 이래서 이제 주저앉거나 좀 다리가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해서 쉬어야 되는 이런 이제 파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해서 간헐성 파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파형이 나타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하지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 그리고 허리 요통 이게 이제 주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옥수 씨 역시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고 있다. 이번에도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카테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고 이 안에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쪽에 좀 볼 거예요. 이쪽에 문제 이상이 없는가. 지금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들어가고 이상이 있는가 좀 보고 그쪽에다가 약을 좀 주고 나올 거예요. 한 달 전 시술을 받고 효과가 좋았던 만큼 김옥수 씨는 한 차례 더 시술을 받기로 했다. 허리가 이렇게 바로 피들 못해 아파서 허리가 통증이 많이 심해가지고요. 들은 건 못 들어요. 허리가 자꾸 들고 가면 자꾸 이렇게 구부러진 게.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건 지금도 안 들어요. 조심하느라고. 그럼 이렇게 꼬부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부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허리 좀 피고 다니라 나보고 그래서 안 아파본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내가 그러죠. 김옥수 씨의 시술이 진행됐다. 환자의 통증 정도와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나이, 동반질환 유무까지 고려해 시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농사를 짓는 김옥수 씨는 줄곧 허리 통증에 시달려왔다. 척수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에 협착이 나타나면서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오늘 시술은 꼬리뼈 쪽에 바늘을 넣은 다음 내시경이 달린 얇은 관인 카테터를 넣어 통증 부위로 접근한다. 이후 내시경으로 보면서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의 바깥쪽에 약물을 주사한다. 시술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오늘 시술에는 내시경 카메라가 달린 카테터와 C암이라는 엑스레이 기계가 사용된다. 통증 시술에선 약물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내시경 카메라 영상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을 보며 시술이 이루어진다. 임경준 교수는 정확하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카테터를 접근시켰다. 이후 카테터를 통해 4가지 약물을 주입하는데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 마취제와 염증을 해결하는 스테로이드 제제, 들러붙은 조직을 떼어주는 유착 방지제와 염화 나트륨 농도가 5%인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주사했다. 그렇다면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식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여를 해주게 되면은 생리식염수 자체가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있는 수분을 좀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추 같은 걸 이렇게 쭉 소금 뿌려놓으면 배추가 쭉 절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위 조직들이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주위 조직들이 이제 유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고장수 생리식염수가 그런 효과를 위해서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다리 이제 편안해요?
또 그렇게 올라가 있도록 해놨거든요, 지금. 통증 부위에 약물이 들어가면 눌려있거나 붙어있던 조직들이 떨어지면서 붓기는 가라앉고 염증도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네요. 막혀서 일단은 약으로 줬어요. 네, 아시겠죠?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일주일 안에 환자는 통증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일상까지도 흔들리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매일 허리 통증을 안고 산다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을 해서 자세가 나빠서 통증의 원인도 다양하다. 20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 8명이 경험할 만큼 누구나 겪는 국민질환, 허리 통증.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로 생각됐다. 하지만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김성수 씨는 지난 20여 년간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왔다. 만성 통증으로 진행된 허리병은 괜찮았다 나빠지기를 반복해왔다. 근데 아직도 잠 들기가 조금 힘드세요? 아니면 자다가 깨세요? 자다가 많이 깹니다. 한 여러 번 깹니다. 아, 자다가. 네. 주로 아픈 부위는 주로 지금 엉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뒷다리로 해서 뒤쪽 종아리, 뒤쪽 종아리까지 가는 거죠? 종아리까지 가는데 실제로는 그 엄지 발가락까지도 엄지발가락까지. 증상은 있는데 뭐 미미하죠. 종아리까지 가는데 김성수 씨는 20여 년에 걸쳐 3번이나 척추 수술을 받았다. 지금 그 제가 볼 때 이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번에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도 한번 저번처럼 똑같이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효과가 좀 많이 가면은 또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보고. 척추관 협착증에 디스크까지 있었던 김성수 씨. 수술로 통증의 원인은 제거했지만 통증까지 깨끗이 없애진 못했다. 오래됐습니다. 허리 수술만 지금 3번 받고 지금 그래도 지금은 증상이 있어갖고 지금 이거 시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한 5년 가까이는 통증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완화됐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증상이 있어갖고 또 오게 됐었죠. 그리고 또 시술을 하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다시 또 그 통증이 다시 와서 지금 시술을 받게 됩니다.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란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도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척추 수술하기 전에 있었던 통증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수술하기 전에는 없었던 통증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어떤 그 통증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 예를 들면 환자는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 통증이 심하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료진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척추 수술 통증 증후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 씨의 시술이 시작됐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조차 쉽지 않다. 수술 후 조직이 엉겨붙는 유착이 생기거나 다른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통증이 더해질 수도 있다. 가능한 통증의 여러 원인을 고려하며 통증을 없애는 데 치료 목적을 둔다. 급성 통증을 조절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 통증 자체가 신경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통증 자체는 원래 이제 발생하는 거는 조직 손상으로 발생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 통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그냥 멀쩡한 이런 신경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신경계가 자체가 변하게 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급성 통증은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탓일까? 젊어서 고생한 탓일까? 정정자 씨는 목과 어깨, 허리에서 다리까지 안 아픈 곳을 찾기 힘들다. 그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많이 썰었거든요. 고기를 이제 엄청 많이 썰지. 불 위에서 탕을 끓이고 이렇게 엎져서 거시기죠. 고개를 숙이고 내 높이를 항시 맞춰갖고 한다 해도 아무래도 고개는 숙여지지. 안 숙일 수가 없어요, 조리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행성이 앉는 것 같아요. 정정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루 종일 도마 앞에서 칼질을 하거나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허리 통증은 그때부터 안고 살아온 고질병이다. 6개월은 이제 견딜만 하죠. 이제 또 그러다 못 견디겠으면 가서 맞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움직이기가 좋으니까는 해보는 게 제일 좋죠. 안 할 수는 없지. 정정자 씨는 통증이 심할 때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왔다. 그 덕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번에 제가 주사를 한번 놔드려 봤어요. 어떠시던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3일간 그렇게 뻐근하니 무겁고. 그렇죠. 예, 2, 3일간은.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 괜찮은지 이제 허리가 그렇게 아프면서 다리가 딴 거예요. 뒷다리가 좀 땡겨요. 허리가 좀 아프면서요. 그래요? 자, 아픈데 한번 저 보여주세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이렇게는 안 아픈데 이렇게 엎져 있다가 있나면 이렇게가 아파요. 이렇게가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병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파요. 근데 엎져 있다가 있나면 일어나려면 여기가 아파요. 한가운데가 아프신 거네요? 예, 이렇게 아파요. 근데 5번, 6번이라고 그러죠. 거기 있는데 거기가 아파요? 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보다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한다. 척추 수술을 한다는데 우리 나이는 못해요. 지금 80이 넘어버려 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대강 보면은 그 정도 척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술을 안 하고 약물로 그렇게 치료들을 많이 하대요. 주사 치료하고. 정정자 씨는 콜라겐 주사 치료를 받기로 했다. 통증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 인대 같은 조직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통증 부위에 콜라겐을 주사하면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재생시켜 척추 건강을 돕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결국 허리 주변 조직이 강화되면 통증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허리 통증은 숙명과도 같다. 척추가 항상 지면을 향해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에 따라 허리가 받는 하중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되도록 허리에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을 100%로 본다면 반듯하게 누워 있을 때에는 20%, 옆으로 누우면 70%의 압력을 받아 허리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다. 하지만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 때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을 때 허리는 큰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땐 각도에 따라 허리가 받는 압력이 달라진다. 허리와 다리의 각도가 좁아질수록 허리가 받는 압력이 커지면서 허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지낼 땐 되도록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등을 붙여 앉고 소파에 앉을 땐 머리까지 붙여 깊숙이 앉으며 발은 바닥에 닿는 자세가 좋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허리 통증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요. 허리가 항상 우리 몸의 중심이죠. 그렇지만은 또 나쁜 자세, 또 이렇게 장시간 일하면서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에 비해서 항상 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가 허리를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직립보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리는 항상 이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농사를 짓는 임상기 씨는 올해 농사를 망쳤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때문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요 정도로 컸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뭄에 죽어버리고 나무도 이 동물들하고 똑같아갖고.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났지만 그런대로 잘 버텨왔다. 그러다 올 4월 걷기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수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 닿지를 못했어요. 아예 닿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높은 거 놔두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1분에 할 것 한 10분에 걸쳐서 했죠.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아이프하고 둘이. 자꾸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은 보니까 뭐 잘 이렇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런 게 90% 안 지냈다는 소리죠. 3번의 통증 시술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통증이 사라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운동이었다. 약 먹고 운동하니까 100%는 아니고 지금도 90%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2km 걷고 20km 뛰고 잇몸 이렇게 한 100개 하고 팔굽히기도 하고 스쿼싱 그것도 하고. 척추관 협착증에 추간판 탈출증까지 있다는 임상기 씨. 지금 그의 척추는 어떤 상태일까? 임상기 씨의 척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이 이루어졌다. 통증이 심하던 때와 통증이 사라진 지금, 환자의 척추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지내시기에 통증은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한 이 정도 되실까요? 한 이제 1에서 1에서 0, 네, 왔다 갔다 해요. 1에서 0 사이 네. 왔다 갔다. 지금 통증이 없으면 0에서 네. 1 사이 왔다 갔다. 그럼 뭐 거의 통증 없이 네. 일상생활 하시고 네. 걷기도 잘 하시고 걷기는 최고 잘하게. 제가 잘하시고 네, 불편한 거 없으시고 네. 무리를 안 하시면 되니까 무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쭉 일상생활 하는 거 유지할 수 있고. 통증이 사라진 것을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원래 왼쪽이 지금 아프셨잖아요, 다리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찍으신 거거든요. 이 신경 나오는데도 여전히 신경이 조금 눌러 있는 상태로 있고요. MRI 상에서 그다음에 여기 디스크 나와 있는 부분도 여기도 보면은 협착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협착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상태거든요. 여기 이 상태고 2019년도 MRI 하고 제가 비교를 해갖고 똑같이 찍은 거 똑같은 위치에서 확인해 보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살짝 있거든요. 지금 뒷까지 살짝 눌러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증상은 없으신 거예요. 하나도. 뭘 의미를 하냐면 이거는 임상희님 아프신 거는 이런 어떤 MRI만 갖고 판단해 갖고는 좀 곤란하다. 영상 소견만 본다면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던 통증은 깨끗이 사라졌다. 환자 증상이나 이렇게 좋아진 걸로 봤을 때는 수술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항상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이런 지금 이 MRI가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술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막으면 통증은 사라진다. 그 후부턴 환자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걷기 운동이 제일 권장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해라 하는데 환자는 나는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을 하시되 처음에는 조금 너무 많은 거리, 예를 들어서 욕심내가지고 뭐 1시간 나는 걷기 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20분도 좋으니까 20분이라도 걸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조금 내가 몸이 조금 20분에는 적응된 것 같다. 그럼 좀 늘리는 겁니다. 이제 30분 운동.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운동하고 또 괜찮으면 또 늘리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운동량을 서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꾸준히 하시는 거. 뭐 오늘 2시간, 3시간 하고 내일은 안 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30분 하고 내일도 30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